모든 사람들이 악플 바이러스에 감염, 수많은 악플의 면역에는 단 한 명의 가수가 살아남는다. 내 이름은 로버트 네빌. 3년째 살아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The radio drama never dies. 몰려온다. 역시 IPR에서 차단해. 경고, 하나, 길을 닫아있습니다. Warning, shutting. Oh my god. Coming soon. 레지던트, 악플. Ghost Pictures. 오대 중국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놀자. 그의 명성은 공자를 압도했고 맹자를 물로 보았다. 장자의 무의자 연설은 인간이 놀고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의 무의 도식설을 표절한 것이다. You study very hard, you die. And you play very hard, you die. 놀자 가라사대 장자가 사상가면 파리가 세다. 하지만 그는 놀고 먹느라 단 한 권의 저서도 남기지 않았기에 그의 사상은 훗날 제자인 먹자, 자자, 하자에 의해 집대성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놀경이다. 놀자의 34대 기승자, 놀교 교주 신해철이 전하는 주옥 같은 이야기. 놀경. 도서 출판 유령원. 제 주위의 사람들이 바글바글, 이제 제가 감기에 걸리면 제 주위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이 감기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 쓸모가 없어서 얘가 말을 못하니까 쓸모가 없는 거지. 이제 미팅 나가서는 어디서나 환영을 받았어요. 전 이제 쑥기가 없어서 그런지 되게 그런 자리가 좀 불편했는데, 나가는 측에서는 그냥 쟤를 좀 데리고 나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데 막상 데리고 나가면 이렇게 확확 날아다니다가도 얘기를 막 잘 하다가 어떤 때는 설이는 분위기 좀 잡으라고 띄우라고 데리고 나왔는데, 야, 쟤 오늘 왜 저래? 뻘뻘뻘뻘. 미남이 있을 때 그렇게 되더라. 근데 이제 그 미인은 또 어떤 미인이냐? 자기가 생각하는 미인. 그래서 이렇게 막 본대요. 전 이제 제가 제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의 미인이 있으면 말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어느 날 미팅 응원 요청 받고 나갔는데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 과 동기 녀석들이 저쪽을 막 이렇게 갸웃갸웃 하고 이렇게 막 쳐다봤대요. 아니, 설이가 말을 못할 정도로 잘생긴 놈이 남성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 기준이지, 어? 내 미남은 내 기준이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면은, 응?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잘생겼다고 하면은 잘생긴 거지. 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혼자 힘으로 되는 것 자체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저 사람은 예쁘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결정하면 그뿐이잖아. 누가 뭐란들, 그렇지 않아요? 그것까지 남의 눈치 봐야 하나? 내가 잘생겼다고 하면은 내가 장동건이라고 하면 장동건이고, 내가 현빈이라고 하면 현빈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도 분위기 다 띄워놓고 다 해놔도
한 명씩 이렇게 짝 찍고 다 할 때는 그냥 수더분하고 조신한 친구들을 찍더라. 저 말고.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 미팅 때 들었던 이제 멘트가, 저는 잘 놀고 같고 센 느낌의 여자가 싫어요. 이게 첫 말이었다는. 자,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 들었단 말이에요. 아는 얘기도 서리가 하면은 너무 재밌고 다 웃겼다.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들었는데 이게 얘기를 듣는다 뭐 이제 막 하면서 들어요. 듣다가도 이게 중간에 빵빵 안 터지면은 하고 싶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씨 안 터지면은 야 나 얘기 그만할래 막 이러면은 아니야 더 하라고 막 이래요. 아이 근데 안 터지지 않냐. 아 나 안 할 거야. 그러면은 그냥 해 그냥 해. 왜냐면 나 이 얘기 다 아는 얘기인데 근데 듣는 거 재밌다. 너가 얘기하는 거 재밌다. 아 그때 기분 썩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것도 선입견이긴 한데 이 집안 분위기가 거울 쳐다보면은 하루 종일 거울 쳐다본다고 혼나고 전화통화 1분 이상 하면 수다 떤다고 혼나고 뭐 그런 분위기여서 말 잘하는 게 전혀 우리 집에서는 칭찬이 아니었다는, 우리 집에선 거의 욕이었죠. 욕. 말 잘하는 거랑 뭐 이제 이런 거랑은 별로 거리가 멀었다는. 이게 밖에 나가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말을 잘해요. 많이 받는 이제 왕왕 받는 질문이거든요. 그렇게 말을 잘할 수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가끔 받아요. 그게 지금도 들으시면서 지금도 그런 생각 간혹 하셨던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 나도 궁금했다. 아 이런 생각. 아 그거 안 돼요. 저처럼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타고나는 겁니다. 타고나는 거. 근데 이게 말 잘하는 거랑 내가 하는 일이랑 비율이 1대 3은 정도는 돼야 되는데 말 잘하는 거랑 일하는 거랑 0대 100 정도 이게 되면은 싫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길을 걷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혼자가 아닌 것 같다. 방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그런 느낌 드신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한 번이라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라 방에 있다가 방구석을 딱 봤는데 거기 그 앞에 그래 그 공기청정기 그 또 아유 그 또 뭐 자리를 또 옮겨요 진짜. 아유 안 습삼아 진짜 습삼아. 아유 진짜 아유 저 진짜 에휴. 저기 공기청정기를 우연히 딱 봤는데 그 다음부터 왠지 눈을 뗄 수가 없는, 그러면서 계속 저기를 계속 쳐다보게 되는, 저긴 그냥 빈 공간일 뿐인데 라는 느낌. 그 느낌. 그쵸?
있죠? 있죠? 한 번씩은 다 들었단 말입니다. 없긴 뭐가 없어요. 기억을 못하는 것뿐이라니까요. 별일이 아니고 생각할 정도로 무디신,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디신 분이니까 그냥 넘어가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치만 있다니까요. 이상하게 눈을 뗄 수 없이 저길 쳐다보다가 다시 공부하자. 그리고 앞으로 다시 고개를 돌리고 등을 돌리고, 자, 이제 하던 공부를 하자. 그러고 등을 돌리고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에요.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 지금 이 유튜브 듣고 계신 지금과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과 같은 상황. 지금이에요. 의자에 앉아 계신 분이요. 의자에 지금 앉아 계신 분. 에이, 뒤에. 에이! 얘기 시작하는데 비명 지르세요, 지금? 네? 되게 멀리까지 전달되는 느낌이네요. 네? 왜냐하면 어떠한 경우도 요런 경우에 비명을 지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시작부터요. 여기가 뭐 대단한 뒤에 말이 있단 말이에요. 뒤에.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뒤를 돌아보세요. 아니면 뒤를 안 돌아보고 앞을 보면서 아이, 기분 탓이겠지. 아니면 이 방에서 나가고 싶어. 이 방에서 나가고 싶어. 이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지만 저쪽 방에서 이쪽 방으로 뛰어가봤자, 엄마한테 일러봤자 나만 혼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신가요? 이런 얘기 들으면 웃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새벽 2시가 아니라면. 새벽 2시가 아니라면. 이런 얘기는 부담 없이 우리 주위에 늘상 있는 이야기로 할 수 있어요. 새벽 2시가 아니라면. 누구한테나 일어나는 일이긴 하죠. 하지만 이 방송을 당신이 혼자 듣고 계신다면 참 안타깝네요. 그땐 말입니다. 이 참 그 사회에 대해서 일정한 공적인 책임을 지닌 유튜버로서 제가 이러한 얘기를 한다는 게 저의 착각일 수도 있다. 거기 안습 선생님, 계속 두리번 주변을 좀 살펴보지 좀 마세요. 정신없어. 살펴보지 좀 마세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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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공기청정기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없다고 해둬야 될 것 같아서. 아유, 아마도 제가 11살, 12살 요때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겁을 먹을 수 있을 나이였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마포 아현동 가는 골목길은 굉장히 좁았습니다.
꼬불꼬불한 골목길이 이어져 있기도 했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탄천, 복개천이 되는, 그러고 바로 그 뒤였던 것 같아요. 장마가 질 때는 실제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동네 꼬마들 사이에서는 늘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떠내려 내려왔다는 등 그런 흉흉한 이야기가 돌아다니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사회 안전망 같은 것들이 약했고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골목길을 낮에 햇볕이 떠 있어도 골목은 어둡습니다. 굉장히 좁아서 햇볕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곳인데 그렇더라고요. 누가 있는 것 같았던 거예요. 누가. 골목길에서 왠지 그런 느낌이 들거나 왠지 무서울 때 공포 영화들 보시죠? 거기에 보면 희생자는 항상 여성이고 그 여성은 발걸음을 멈추고 정말 왠지 몰라 하는 표정으로 뒤를 돌아봄과 동시에 발걸음은 점점 빨라지고 하는 여성, 또 뒤를 또 따다닥 하고 하지만 저는 지은 죄가 없는 10살짜리가 또 죄를 지었으면 또 뭘 그렇게 죄를 지었겠어요. 10살짜리가. 저는 뭐 어떤 종교 활동 같은 거 하러 가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기 가슴 펑펑 치면서 그런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살짜리가 죄를 지면 무슨 죄를 졌다는 거냐. 그 얘기는 또 딴 얘기입니다만은 여기다가 잠시 핑크 색깔 깃발 꽂아 놓겠습니다. 10살짜리가 뭔 죄를 지을 수 있겠냐. 깃발 꽂았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조심성이 많다는 것은 강력한 유전자예요. 그 이야기도 또 핑크색 깃발 꽂아놔야 될 것 같아요. 핑크 색깔 깃발. 조심성 유전자. 겁쟁이로 보이는 사람들이 왜 강력한 사람들이냐 라는 제목으로 핑크 색깔 깃발 꽂아 놓겠습니다. 자, 이래서 다다다닥 하고 뛰어가고 있는데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글쎄, 따라오는 거. 그래서 그냥 고개를 이렇게 살짝 돌려보려고도 했는데 이 고개가 안 돌아가요. 고개가. 참, 그래서 이 눈동자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살짝 있는 거예요. 이 명확하게 생김이나 이런 게 뚜렷하게 있는 것은 아닌데 있는 거예요. 이 눈동자를 오른쪽으로 최대한 힘을 줘서 돌리니까 지금 머릿속으로 이거 결론 쓰고 계시면 쓰지 마세요. 예? 웃긴 얘기 한다고 이 정도
정열과 시간을 투자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말이야 띵 미리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제가 알기로는요 옆에서 1시간 동안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다 그 얘기 듣고 있다가 먼저 결론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 그치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근데 하얗더라고요 하얗더라고. 그래서 눈동자를 다시 앞으로 이렇게 했더니 안 보여요 글쎄. 근데 조금 보이긴 한데 있는 것 같아요 허연. 근데 그 기운이 다시 이렇게 눈동자를 이렇게 돌리니까 있잖아요 허연 게 옆에. 그냥 다다다다닥 하고 따라와요 이게. 근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여름밤에 하는 괴기스러운 이야기들 중에 그게 제일 무서워요. 다들 아시죠? 한낱 귀신 얘기일 뿐이지만 과학실 문이 닫혀가지고 거기 밤새도록 있게 되면서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발레 연습이나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갇혀가지고 발레 연습 열심히 막 하고 있었는데 거울 앞에서 계속 자기 이제 동작 수정해 가면서 연습을 해가지고 밤을 새워서 무사히 나왔어요. 나중에 그래서 거울 보면서 계속 연습했지 그랬더니 자기 선생님들과 애들이 다 쳐다보면서 야 과학실에 거울 없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귀신이 똑같이 앞에서 따라하면서 밤새도록 1cm 거리로 마주보면서 있었다는 거죠. 그 징그러운 얘기보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한테 더 공포감을 주잖아요. 바로 그렇게 가까이. 기분 나빠요. 그 어연 게. 그리고 이게 걷는데 이게 뭐 조롱하듯이 보폭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제 옆에서 이게 무서워서 앞만 쳐다보고 제가 막 가고 있는데 나를 막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내 걸음 동작이나 이런 게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나중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으악 하고 막 눈 감고 막 뛰다가 어디다가 확 부딪혔어. 머리에 이제 별이 보였는데 창피하고 말고도 뭐 이런 것도 생각도 안 나.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사람도 안 보이고 막 앞에 사람도 안 보이고 또 막 뛰었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집에 막 들어갔는데도 집에 또 왜 아무도 없어. 누구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때 이제 저희 집이 상당히 살다가 이제 쫄딱 이제 해서 작은 집으로 이사 온 이제 헐리우드 영화로 보면 이거 인종차별 발언으로 안 비춰졌으면 좋겠는데 단어를 좀 이렇게 히스패닉 계열 라틴 인구 있잖아요. 멕시코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살고 있는 이제 경제력은 좀 낮은 동네 한 집에 굉장히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 우리 집이 딱 그거였어요. 갑자기 이 집이 망한다고 해서 이제 집 인구가 줄지는 않잖아요. 그쵸?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거짓말 안 하고 우리 집에 문을 이제 쾅 닫고
하고 문에다가 이제 등을 기대고 막 이제 막 옆에 이렇게 있는데 옆을 딱 봤는데도 그 허연 게 도저히 고개를 못 돌려보겠는 거예요. 옆에. 생각이 들었어. 거울을 비추어 보자. 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흡혈귀는 거울에 안 나온다면서요. 흡혈귀는. 우리 모습에는 보이는데 어쨌든 내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이게 또 이렇게 하고 또 따라와요. 그리고 내가 왼쪽으로 이렇게 쫙 보잖아요. 또 얘가 따라와. 미치겠는 거예요, 막. 거울을 딱 봤는데 이 눈꼬리 있는 부위 정확하게 이 바풀이 붙어 있는 거였어요. 바풀. 흰색 바풀. 잡곡밥 먹었는데 그때 정부하고 교육 담당 하는 게 문교부였거든요. 그때 잡곡밥 먹으라고 해서 그래갖고 그때 이게 민웅지 흰색 종이로 된 그런 것도 못 쓰고 갱지로 된 연습장 쓰고 연필도 앞뒤로 깎아 쓰라고 수출 100만 불 시대 막 군감절약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곡밥 먹었어요. 잡곡밥. 보리쌀이라도 붙였으면은 이게 딱 봤으면 허연 게 붙어가지고 이게 줄이라도 한 줄 찍 그어줬으면은 보리쌀인 줄 내가 눈치라도 챘지. 응? 흰쌀은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이죠. 눈꼬리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싹 돌리면 이렇게 안 보이고 있다가 눈을 이렇게 싹 돌리면 흰 부분 전체가 보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뛰면 똑같은 속도로 뛰고 걸음걸이도 높낮이까지도 똑같이 묘사가 되죠. 이 바풀이. 그것은 백색의 공포였던 것이죠. 믿거나 말거나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낄낄 웃고 있는 이 시간에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소리를 또 언제 했어? 그냥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자기 편하게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째서 그럴까요? 제가 유튜브 라디오에서 여러분들이 다 듣고 있는 증인들도 있는데 왜 그럴까요? 아닙니다. 안 들은 얘기가 있다고 하죠.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믿거나 말거나 말입니다.